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7명 늘어서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소규모 집단 감염들 또 해외 역유입 사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변호사님 코로나19 확진자 추세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지금 87명이 늘어서요. 총 8,652명입니다. 47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 아직도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이고 반 정도 넘네요. 예, 반이 조금 넘었죠. 서울이 17명, 경기가 14명, 그 외에 인천, 부산, 광주, 충남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집단 감염 때문에 여전히 어느 정도의 숫자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격리 해제된 환자도 286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86명이 늘었고요. 지금 이제 치료 중인 그 숫자가 6,325명,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94명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일단 두 자릿수로 신규 확진자는 줄었고 지금 일단 100명 안팎으로 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눈에 띄는 것이 지금 격리 해제된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유지될까? 변수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우선 그 확진자 수는 신천지 교인 중심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숫자는 많이 늘어날 겁니다. 퇴원은 많이 하실 거고 네. 하지만 이제 확진자들 숫자는 적죠.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이제 집단 감염이 되시니까 네. 뭐 신천지 교인처럼 뭐 100명, 200명씩 나오진 않겠지만 문제는 산발적으로 이런 밀집도가 높은 콜센터나 PC방, 교회를 통해서 나오고 요양병원 이렇게 취약계층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더 치사율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은 확진자는 많았지만 젊은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도리어 사망자 수는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어떤 이런 조절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중증 환자 치료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때가 그렇죠. 왔다라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해외 입국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이슈들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 일단 어제 이란에서 지금 전 세계로 들어오신 분들 80명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80명 중에 2명이 발이나 두통 같은 유증상을 보여서 인천공항시설의 격리시설로 격리가 두 명이요? 됐고요. 나머지 78명 같은 경우에는 성남에 있는 코이카 연수원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머물면서 검사를 하고 음성으로 나온 분들은 이제 옮겨서 자가격리로 78명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양성일 경우 이제 치료시설로 다시 이동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얼뜻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우한에서 왔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격리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도의 시설에서 그렇지는 않은 것이 정부가 판단하기에 그때 이제 중국 우한에서 왔을 때와 이란을 비교해 봤을 때 이란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2주 동안 무조건 격리를 네. 시켰는데 지금은 거기 가서 일단 검사부터 받고 괜찮으면 나온다는 얘기죠. 음성으로 나오면 자가격리를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조금 더 유연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상황을 조금 어떻게 보고 있는 그래서 걸까요? 아마도 이제 인력이나 여러 시설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이런 조치를 취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란도 환자 수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서 오신 분들 중에는 증상이 있거나 나중에 증상이 나타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만일 인력이라 그렇게 지원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우한이나 그런 쪽에 오신 분들하고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좀 이런 걸 하는 게 옳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지금 해외 입국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 자가격리를 좀 의무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정부에서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전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일종의 이제 통제 장치를 만든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뭐 120개국 가량에서 대한민국에서부터 오는 국민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격하게 격리 조치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막지 않고 있느냐. 여기입이 특별 다시 입국 절차만 예, 하는 특별 거죠. 입국 절차만 있었는데 이거를 유럽 쪽은 일단 유럽 국가들로 강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이 어떻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이 지금 중국보다 훨씬 넘어선 9만 명을 네, 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입국한 분들은 검역을 강화를 하고 일단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치 이란에서 오는 우리 교민들하고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공항에서 검역을 해서 증상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나온 경우는 당연히 이제 치료시설로 가고 인천공항 격리시설로 가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 임시시설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자가격리 14일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내국인이나 이제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 모두 그렇게 하기로 했고 만약에 이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주 격리를 해야 되는데 단기 체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흘 왔는데 그렇죠. 어떻게 격리하냐. 그렇습니까? 특별한 어떤 업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매일 이제 전화 통화를 해서 능동 감시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격리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공간도 따로 필요할 거고요. 지금 이제 장기 체류자들 같은 경우에 그 국내 주거지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을 마련하기로 해서 800여 가량의 수용 시설을 정부에서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책들도 좀 있어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 오거나 장기 체류했을 경우에 이제 생활비 지원도 가구별로 해서 14일 격리를 할 경우에 45만 원 가량을 생활비 지원을 했고요. 또 장기 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일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네네.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국가 그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주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 회사의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수 검사를 하겠다. 지금 이런 건데 정리를 하면요. 이게 지금 그동안 몇몇 놓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된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적절한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물론 이제 조금 강하게 되긴 했는데요. 그 증상이 검사 시에는 분명히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증상자들이 그렇죠. 네. 그 경우에 이제 검사가 당연히 음성으로 나올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부에서는 증상이 한 3주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면 한 3주 정도를 저는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안전할 그 정책이겠지만 이제 3주씩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것 현실적으로 같아서 쉽지는 힘들죠. 않습니다. 그럼 2주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최소한 1, 2주 이상은 본인들이 스스로 개인위생을 꼭 지키는 체크해야 그렇죠. 그런 거를 점검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럽만 지금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른 국가들도 좀으로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확대되겠죠. 유럽이 많이 늘고 있지만 미국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환자가 발생을 안 했다고 하지만 조금 확신하기 좀 어렵죠.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전 세계를 중심으로 다 해야 되고 사실 다른 외국, 미국이나 호주,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여행을 다 차단했죠. 국가를 거의 봉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의 좀 더 강한 그러한 어떤 입국 절차나 제한이 있어야지만 국내에서 발생을 한 경우에 조절을 하고 국외에선 들어오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이런 어떤 정책을 펴야지만 좀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은 유럽에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미국도 지금 심상치 않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공항이 북적일 것 같다라고 예. 하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 공항의 검역소도 좀 과부하 걸리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도 돼요. 이미 걸려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인천공항 내 격리시설도 있고 음압병실도 마련을 해놓고 있지만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이게 음압병실에 누가 입원을 해서 코로나19로 확진이 되게 되면 그 다음날 정도는 음압병실을 못 쓴다는 겁니다. 방역을 하고 하루 정도를 바이러스가 없어지길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순환할 수 있는 병실 숫자는 사실 30개, 4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은 네. 이게 언제 뭐 차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 격리시설까지 기다리고 그 검찰의 길고가 기다리고 이런데 한 12시간이 있다 보니까 인천공항 측에서 마지못해서 자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도록 집에 돌아가도록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차를 가지고 왔을 경우에. 근데 자기 차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대전 같은 경우 지난 17일 날 일입니다만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검체 검사를 했는데 인천공항에서 격리를 못 하겠다고 해서 대전으로 이제 내려가서 기다리러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과부하 때문이라는 네, 과부하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근데 대전 같은 경우 이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분이 귀가를 하셨기 때문에 대전시에 비상이 걸렸던 그런 상황이 빚어졌고 또 국제선을 타고 왔는데 이 본인이 어느 정도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인천공항에서 걸러지지가 않아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이제 자기 귀가를 했던 그런 20대 여성도 나와서 그 경우에는 국내선에 탔던 분들을 다시 역추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진 거죠. 시설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고요. 지금 검역도 조금 더 철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소규모 집단 감염 관련해서 이슈들 좀 보겠습니다. 분당 재생병원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지금 뭐 보건당국 컨트롤 타워까지 지금 우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지금 보니까
역학조사관도 지금 확진자가 됐다고. 최초로 그 역학조사관이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재생병원에 역학조사관이 파견을 나가서 대항팀에서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직각대응팀이 꾸려져서 근무를 했는데 네. 이분이 이제 감염이 됐고요. 이분이 감염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재생병원 내에 같이 접촉을 했었던 역학조사관이나 다른 분들도 이제 격리한 상태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분들 중에는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이희영 교수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사실 이게 업무에 좀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역학조사관이 많지 않았어요. 이거 코로나19 발생하기 전에는 조금 네. 더 확충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이희영 단장님,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 빠지게 되면 굉장히 이 경기도 컨트롤 타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가 빠지시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분명히 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조금 역학조사관이 수가 많이 늘어서 조금 조정은 되지만 네. 분명히 어떤 일부분의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사실은 역학조사관이 갔을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검사하는 과정에. 그런데도 감염이 됐다는 거는 그만큼 코로나19의 감염성이 높다는 거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분당재생병원 같은 게 문제가 됐던 게 경기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접촉자들 명단이 누락됐다. 144명인가요? 누락됐다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없었다면 역학조사관까지 감염되진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그런 것도 좀 좀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 조금 더 넓게 철저하게 이런 좀 밀접 접촉자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조금 병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집단 감염 코리아 빌딩 지난번에 그룹 콜센터 얘기 나왔습니다만 어저께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은 2차 감염자 중에서 그룹 콜센터에서 아마 전염이 된 것 같은데요. 특급 호텔 직원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특급호텔 직원 롯데호텔입니다. 롯데호텔 소공동 롯데호텔이죠. 직원분의 그 아내가 말씀하신 그룹 콜센터에서 근무를 했고 그 바람에 같이 이제 감염이 된 겁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이분이 이번 달이죠. 2일부터 6일까지 확진 판정 받기 전까지 출근해서 근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다중 접객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는 아예 폐쇄를 하거나 했었는데 네. 이 분이 확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MBC 단독 보도로 어제야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좀 이례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사실 롯데 호텔 바로 옆에 롯데백화점 지난번에 그 면세점 한번 그때는 다 확진자가 폐쇄됐어요. 들러갔다 해서 네. 폐쇄를 하고 소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호텔도 역시 다중 접객 시설이니까 알리고 소독도 하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알리지 않았는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일단 롯데호텔 측에서 밝히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게 고객들을 상대하는 그런 직종은 아니고 지하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투숙객들도 접촉이 별로 없고 동선이 다르다. 네, 다른 직원들도 별로 만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촉자들 53명을 검사를 했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그 공개하거나 폐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에 문의를 한 결과 받은 거라는 것도 있고 또 아마도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초기일 때는 정말 엄격하게 막았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 그런 방법으로 막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곳곳에 폐쇄할 곳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방역을 했다라고는 합니다. 철저하게. 이런 경우에 지금 좀 느슨해져도 되나요? 어떻습니까? 원래는 철저하게 사실은 하루 이틀 정도는 폐쇄를 하고 방역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네. 원체 큰 호텔이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은데요. 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원래는 폐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중 접객 시설들 여러 군데 있어서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회사도 그렇고요. 사실 이런 큰 시설들이 확진자가 나왔다 해서 다 한동안 폐쇄를 하면 너무 타격이 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조정, 접점 같은 게 조금 마련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경 본부장 같은 경우도 새로운 어떤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마도 양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부분이 전면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으니까 그때 이게 문제가 발생한 곳 위주로 막아서는 조금은 이제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코로나19를 좀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지고 있고 국내에도 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막 호텔이나 병원에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호텔이나 병원을 다 폐쇄를 해버리면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지침을 다시 마련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와 같이 생활을 하되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뭐 자발적으로 정말 고맙게도 잘 하고 계시는데 또 주말입니다. 주말 되면 이제 걱정이 교회들 네. 또 종교 시설들인데 또 그냥 강행하겠다고 하는 곳들이 또 있더군요. 그러니까 일상이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 종교단체, 특히 교회들입니다. 일요일마다 예배를 보는데 사실 수도권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온 것이 뭐 생명시교회, 부천유, 성남 은혜의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실제 사례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부천 같은 경우도 이 교회가 한 1,100곳가량 되는데 뭐 규모를 좀 조정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500곳 이상이 여전히 주말 예배를 보겠다라는 500곳 거예요. 정도. 뭐 그중에서 뭐 축소 예배를 하는 것도 200곳이 넘긴 합니다만 네. 그대로 평소처럼 하겠다는 것도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침을 내려서 행정명령인가요, 거리를 좀 그게? 거리를 좀 둔다거나 뭐 발열 검사 같은 걸 충실히 한다거나 예배할 때도 이 마스크 같은 걸 착용한다 이런 지침을 내렸고 이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아예 폐쇄까지 하겠다라고 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이제 새롭게 나온 걸 보면 7대 지침 내렸고 이거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치료와 방역에 필요한 비용까지도 해당 교회에 묻겠다라고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조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자가 안 나오면 괜찮은데 네. 만약에 나와가지고 지역 감염으로 혹시 됐을 경우에 부상권을 청구하겠다. 예, 그렇게 서울시에서 이 밝혔습니다. 사후적인 조치라고. 사후적인 조치지만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강도 높게, 그러니까 강제로 애초에 이게 문제는 그럽니다.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그 확진자가 나온 교회 자체를 일정 기간 폐쇄하는 건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감염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냥 걱정스럽다는 정도만으로는 폐쇄까지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침을 내리고 지침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실제 했는데도 확진자가 나오면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겁니다. 네, 정은경 본부장, 코로나바이러스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감염증 브리핑 국내 시작합니다. 발생 현황에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652명이며 이 중 2,233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87명이었고 새롭게 격리 해제된 환자는 286명 증가하였습니다. 시도별 환자 수를 보시면 대구와 경북 지역이 아직 많은 상황이고요. 최근 들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 결과 현재 80.6%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19.4%는 산발적인 발생이거나 조사 또는 분류 중인 그런 사례입니다. 어제 신규로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 지역이 34명이었습니다. 대구 지역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하면서 대실 요양병원 등의 환자 사례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서울 지역도 17명 증가하였습니다. 콜센터 관련돼서 접촉자나 아니면 직원들이 이제 잠복기를 거치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고 서울이나 경기 지역들은 해외 유입 사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기 지역도 어제 14명 증가하였고 주로 그 성남 은혜의관 교회 관련된 추가적인 그런 확인 환자들과 분당 재생병원하고 관련된 그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경북 지역도 어제 13명 증가하였고 봉화의 푸른 요양원 등 그 사회복지 시설에서의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전체 발생 중에서 신천지 관련된 사례는 58.7%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해서 7명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11층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2명이 추가로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직원들과의 접촉자, 가족 등 지인이 5명 정도가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관리 중에 추가로 검사로 확진이 된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총 146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소재 분당 재생병원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해서 5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병원 직원 2명과 가족 등 접촉자 3명입니다. 현재까지 총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79%의 진단검사가 완료되었고 3월 19일에는 요양병원 3개소에서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확인된 대실 요양병원에서는 10명의 종사자가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고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감염 차단 조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천공항 등의 검역 과정을 통해서 또는 입국 후에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는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여 추진하였고 검역 과정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국내 입국 후의 관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서는 건강상태 질문서와 발열 확인을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여 별도로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는 중증도에 따라서 격리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하며 음성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일 체류 외국인은 체류 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해외 여행력 정보는 DUR, ITS, 건강보험,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진료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병원 내에 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여행자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되고 있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 대륙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또 입국 금지나 또 입국 후에 격리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연기하거나 취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손 씻기,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밀폐된 다중시설이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국하실 때에는 의심 증상을 반드시 검역관에게 자진신고해 주시고 검역주사를 받아주시고 검역주사를 할 경우에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는 저희가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가관리 앱 설치 등 특별 입국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후에는 유럽발 입국자는 저희가 자가격리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검역 및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 지역의 입국자도 14일간 가급적 자택에 머무르며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1339 콜센터를 통해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 종교시설,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의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걸로 보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사례 또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의 발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입국 환자로 인한 위험이 있고 또 국내에도 경증 환자들로 인한 전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듯이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경증이거나 굉장히 증상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명의 감염 환자가 이런 밀폐된 그런 밀집된 시설에 노출됐을 때는
그 시설별 발병률이 30%가 넘는 그런 높은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명의 환자가 하나의 집단 발생을 유발하면 환자가 30명, 4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또 그 환자로 인한 2차 전파, 3차 전파로 유행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그 집중적인 선제적인 그런 예방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지역사회 감염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람 간의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밀폐되고 닫힌 그런 공간에서 밀집된 그런 그 접촉이 일어나는 종교 행사 또는 다른 다중 행사,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밀폐된 사업장을 통해서도 전파가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는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간차 근무 등 다양한 그런 그 사람 간의 전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근무 형태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경증이더라도 등교나 출근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 경과를 관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봄이 이제 시작돼서 집안에만 머물러 있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본인과 가족과 그리고 이웃,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급적 집안에서 생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대신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운동 그리고 식생활, 위생수칙 준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환기를 주기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누누이 강조드린 개인위생 수칙입니다.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자주 노출되는 가구 등의 표면을 깨끗이 닦기 등의 환경관리와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도가 없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시지 말고 선별진료소나 1339 안내를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감염된 사실만으로 비난과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힘든 상황을 겪고 감염병을 극복하고 있는 확진자와 가족 그리고 힘든 생활을 지내고 계시는 자가격리자 또는 완치자들께 따뜻한 배려와 고생했다는 응원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실로 비난을 받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게 되고 또 이러한 사회적 비난이 들어와서 진단검사를 피하는 경우에는 더 큰 그런 위험으로 전체의 그 피해가 공동체 전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나 접촉자, 가족들에 대한 배려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네, 지금까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정은경 본부장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긴 하지만 뭐 사무실, 밀폐된 사업장, 재택근무 권장한다라는 거 하고 또 아까 저희가 얘기하고 있던 다중행사, 종교 집회 최대한 좀 참석을 자제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나 뭐 지자체 어떤 규정으로나 이런 것들로 강제로 금지하기는 좀 힘들죠, 종교 집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던가 그런 어떤 명확한 감염의 전파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염법에서 집회 금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금지시키기에는 지자체장의 어떤 권한을 넘어서는 거고요. 역설적입니다. 우리 방역대책본부가 지금 일을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많이 막아내고 있으니까 우려가 있는데도 지금 더 안 퍼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더 퍼져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이르지 전에 자발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셔야 되겠죠. 확진자들 비난하지 말아달라라는 얘기도 정은경 본부장이 했어요. 이게 이제
결국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개인을 공격하는 부분은.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사실 피해자시거든요. 그럼요.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됐고 이 코로나19가 감염성이 크다 보니까 잠깐 뭐 5분, 10분 얘기하는 동안에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격려를 해주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란 곳이 밀폐된 공간이고 밀집도가 높다 보니까 감염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영상 예배나 그런 걸로 돌리고 그런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시고 필치 못해서 모임을 갖더라도 네. 최대한 마스크 착용과 식사를 안 한다든지 손 세척을 잘 해주시고 이러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바로 내원한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수칙을 좀 지키면서 좀 가능하면 하지만 가능하면 영상 예배로 당분간은 좀 하는 게 스스로 어떨까. 자제하는 게 좀 네, 필요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